카쉐어링 기업 소카가 몸값을 낮추고 일반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하반기 IPO를 앞둔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고강도 노동 환경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개선하겠다는 회사 측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효성이 옥수수에서 스판데스를 뽑아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며 친환경 옷감 생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폭우로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대형 건물의 누수머님과 상습 침수 예방 등을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기관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내 카쉐어링 기업 소카가 결국 몸값을 낮추고 일반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컬리 등 하반기 IPO 시장 후발주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소카가 코스피 상장을 강행합니다. 공모가를 낮추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소카가 확정한 공모가는 28,000원. 당초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보다 38%나 낮은 금액입니다. 물량도 20%나 확 줄였습니다. 앞선 기관 청약 흥행 부진에 시장 불식을 잠식시키기 위해 할인 전략을 내건 겁니다. 결국 몸값 1조 원 달성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소카는 모빌리티 생태계 투자 등 사업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장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청약이 진행되는데 흥행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소카의 이 같은 행보에 상장을 앞둔 기업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카에 이은 유니콘 특례 상장 기업 컬리 역시 몸값 눈높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소카와 같은 성장주라 금리 인상 시기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결국 몸값을 낮추며 승부수를 띄운 소카의 흥행 여부가 하반기 IPO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고강도 노동에 지친 스타벅스 직원들이 트럭 시위를 벌인 바 있죠.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직원들 처우 개선이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스타벅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등은 오늘 스타벅스 국회대로점 앞에서 노동 현장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스타벅스 직원들의 트럭 시위에도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 당시 스타벅스 직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스타벅스의 매주 바뀌는 출퇴근 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따라주지 못하는 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스타벅스 노동자가 2017년 384명에서 2021년 1,400여 명까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 그리고 불규칙하면서도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요구받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파트너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파트너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시급 인상 및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시행, 휴게 공간 개선, 프로모션 축소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동자들의 트럭 시위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스타벅스의 후속 조치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효성그룹의 화학섬유 계열사 효성 TNC가 세계 최초로 옥수수에서 스판덱스를 뽑아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스판덱스 시대가 열린 건데요. 앞으로 옥수수로 만든 옷이나 양말을 비롯해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섬유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효성 TN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이오 스판덱스 크레오라 바이오 베이스드로 만든 옷입니다. 이 회사는 옥수수에서 스판덱스를 뽑아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 글로벌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6월 SGS로부터 글로벌 친환경 인증인 에코 프로덕트 마크를 획득한 겁니다. 옥수수에서 추출된 원료는 일반 섬유를 비롯해 포장지나 화장품, 액체 세제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스판덱스와 같은 고기능성 섬유 제품은 특유의 신축성과 회복력 발현이 어려워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효성 TNC가 1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것. 이 소재는 스포츠와 애슬레저웨어, 란제리 등 기존 스판덱스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크레오라 바이오 베이스드 스판덱스는 자연에서 온 원재료를 화학섬유에 적용한 차세대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원재료부터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석탄과 같은 화학적 에너지원의 사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줄어든 탄소세로 패션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 TNC는 우선 구미 등 국내 생산 기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시작해 향후 베트남 등 글로벌 생산 기지까지 바이오 스판덱스 생산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제품의 자연 원료 사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디지코 전력을 고수한 KT가 올해 상반기 매출 12조 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T는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6조 3천억 원 가량을 기록했다 공시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과 합치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4% 오른 약 12조 6천억 원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3.5% 줄어든 4,5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 성장 요인으론 5G 가입자 증가, 디지코 전략, 그리고 B2B 수주액 성장 등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신설법인 KT 클라우드의 출범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흥행시킨 콘텐츠 자회사의 성장 등 그룹사의 성장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KT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KT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며 성과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발 반도체 쇼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휘청였는데요. 문제는 하반기 수요 전망도 어둡다는 겁니다. 보도에 윤혜림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이 또다시 붕괴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5% 하락한 59,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3%가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가 주가 하락을 야기한 겁니다. 현지 시간 9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매출이 지난 6월의 전망치 하단인 68억 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적 하향 조정의 큰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감이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늘어난 재고 처분을 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의 이중고가 메모리 섹터에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 등에 대한 이익 추정치 조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 계획이나 연간 수요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증권가에선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호우에 침수 등 피해가 상당했죠. 이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증권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보험주와 폐기물 처리주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업종이 증권시장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우에 폐기물 처리 업종과 중고차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과 9일, 인선 ENT와 코엔텍, K카의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며 손해보험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결국 보험사들의 실적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보험사 4곳에 접수된 침수 차량만 5,0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침수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로 실적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급격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록적인 폭우도 그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커질 거고, 그리고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이전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 이에 증권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업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약 480조 원을 투자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주의 성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주거비를 쓰더라도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약 4만 5천 건 가운데 월세값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량은 약 1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46.9%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1차 105제곱미터와 성동구 옥수동 레미안 옥수리버젠 59제곱미터의 월세값은 1년 사이 각각 90만 원, 60만 원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선 전세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몰리면서 월세값이 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서울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은 물론이고요. 코엑스 같은 대형 건물도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기만 되면 속수무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영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는데요. 강남 일대는 물에 잠겨 안타까운 피해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강남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를 막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진정한 예방 대책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도 문제가 없는 대책이 진정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상 조건에도 피해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습 피해 지역의 주변 건물에 빗물을 배수관으로 직접 가기 전에 빗물 저장 시설을 통해 가도록 권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강남 피해 모습 중에선 한 시민이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걷어내는 사진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상하수도의 배수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쓰레기 문제도 있겠지만 배수시설 자체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빗물 처리 시설은 그 지역의 강우량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수관에 불필요한 쓰레기가 차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마철에 배수시설에 쓰레기 같은 이물질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침수를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번 폭우로 코엑스 같은 대형 건물에서도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물에 누수 피해가 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중호우가 발생될 때 누수의 원인은 건물의 크랙, 즉 균열의 원인도 있겠지만 빗물 처리 장치인 후레싱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전기 배선을 타고 온 누수의 원인도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꼼꼼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서초동 일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정화조가 터지거나 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주민들이 난감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물은 장마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만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역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반지하 주택의 침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앞으로 반지하 주거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데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 일부가 수마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나 건축물 등의 정비와 설계에 대한 지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마다 발생하는 여름철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학과 학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진한 증시 속 2차 전지가 성공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KRX 2차 전지 K뉴딜 지수는 15.04% 상승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기간 국내 증시 테마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IPO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흥행이 눈에 띕니다. 지난 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세비캠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가 대비 156.2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역시 공모가 대비 84.20% 오른 92,100원의 장을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번 달 공공분양과 영구임대주택 총 2,32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울산 등 총 4개 단지에 공공분양 2,060세대, 영구임대 26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추가로 반환된 58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반환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수립한 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 숙소 등 16만 5천 제곱미터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이어 5월엔 병원, 숙소, 학교 부지 등 36만 8천 제곱미터를, 6월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13번 게이트 등 5만 1천 제곱미터를 각각 돌려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는 총 76만 4천 제곱미터로 전체 용산 기지의 약 31%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위성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은 8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 비가 오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중부, 강원 중부에는 30에서 8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만큼 강수로 인한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대전 27도, 춘천과 청주 2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거나 비가 오는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28도, 속초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하게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부산 30도, 제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에는 비가 오겠고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를 기준으로 2m, 동해상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2일은 남부지방에, 14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주말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